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M8 컴페티션 그랑쿱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최근에 제가 BMW를 리뷰하면서 특히나 이 고성능 M 모델들을 리뷰하면서 뭐 좀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M8 컴페티션 그랑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M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무려 출시가가 2억 4천만 원, 지금 할인을 한 3천까지 때렸다는 얘기는 안 비밀. 진짜 도로에서 페라리 람보르기니보다 보기 어려운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르쉐의 파나메라 GTS 같은 경우에 옵션을 듬뿍 갖다 때려 넣으면은 요 녀석이랑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AMG GT63 같은 경우에도 또 얘랑 비슷한 가격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경쟁 모델 두 대와의 비교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역시나 BMW답게 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원상으로 이 녀석이 와 걔네들보다 100kg씩이나 더 가벼운 공차 중량 2톤이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느껴본다 하더라도, 역시나 BMW 전매 특허답게 이 무게를 잊게 만드는 이 움직임, 잘 보세요. 야! 이게 차가 똑같이 롤이 없어도요, 결과적으로 결과값이 똑같다 하더라도요, 그 롤이 없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전자적인 많은 부가적인 장비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 파나메라 GTS 같은 애들이 만들어주는 그 느낌하고, 정말 순수히 가볍고 무게중심이 낮고 그리고 무게 배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 핸들링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경쾌함은 진짜 BMW가 너무 오랫동안 병적으로 집착해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신의 경지에 올라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어차피 파나메라 GTS랑 결과값이 똑같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경쾌한 느낌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해? 어쨌든 롤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뭐하러 미쳤다고 셀프 세차를 왜 하고 있습니까? 셀프 세차 좀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프 세차가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셀프 세차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셀프 세차를 미쳤다고 왜 하냐? 내가 세차하는 맛이지. 내가 내 차를 세차하는 맛이라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동 변속기를 고집하고 수동 변속기 나 운전하고 싶다, 기어 변속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동차 매니아들이 왜 해요? 내가 변속하는 맛이란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얘는 그냥 차선 변경을 하나를 해도, 그리고 핸들에 이런 아주 미세한 타각 하나를 탁 넣고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아주 미세한 민첩성 하나하나를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운전자한테 운전하는 그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 얘가 지금 디자인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생기고 섹시해서 그렇지, 사실 재원을 보면은 파나메라 AMG GT63이랑 같은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런데 AMG GT63 파나메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걔는 대형 세단이란 말이야. 얘 대형 세단이에요. 그런데 이 미친 느낌을 대형 세단에까지 이렇게 병적으로 집착을 하면서 만들어냈다. M6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M6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쿱도 있고 뭐 그랑쿱도 있고 했었는데, M6 때도 사실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았었어요. 이 무게 이 거동이 지금 말이 되나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는 얼마 전에 신형 M4 리뷰를 했죠. 진짜 정말 되게 후드러 까면서도 유일하게 딱 하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스티어링의 느낌 그리고 차량의 거동이었는데, 얘 솔직히 차 폭에 대한 감각을 싹 다 지운 상태에서 이 실내도 그냥 싹 다 갈아놓고 직발해서 핸들 움직여보면서 야
너 이 차 무게 한번 느껴봐. M4계, M8이게 하면은 맞추기 힘들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사실 BMW가 이 G바디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특히나 이 G바디의 M 라인업들은 진짜 정말 하나같이 X5M까지 포함해서 이 스티어링의 직결감, 그리고 이 스티어링이 움직일 때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차량의 경쾌한 거동, 이 느낌은 진짜 그 역대 BMW에서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거는 Sheer Driving Pleasure라고 하는 BMW의 슬로건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 모델들은 어떠냐? AMG GT63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첩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스티어링에 이렇게 타각이 딱 들어갔을 때 차가 바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움직였으면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움직이고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아주는 게 좀 안 되는 느낌이고, 그 받아줄 때 차량의 무게가, 무거운 무게가 좀 느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GTS 모델에다가 PDCC까지 다 들어간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M8이랑 결과값은 똑같아요. 딱 쳤을 때 진짜 기가 막히네. 이 M8처럼 딱 치고 들어갔을 때 롤이 없는 거는 똑같지만 그 느낌이 기본적으로 차의 피지컬 자체가 좋은 느낌이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꼼수를 되게 잘 쓰는 느낌.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M8이 이 스티어링의 느낌과 이 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이나 이런 피지컬들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운전하면서의 재미는 당연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그냥 그런 느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덕분에 이런 대형 세단을 타고 그냥 이런 코너를 그냥 막 갖다 차를 집어 던져 넣어도 차가 네 바퀴가 전체적으로 날아가면 날아갈지언정 언더스티어가 날 것 같다라는데 그 비슷한 느낌조차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털어 넣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이 차는 8 시리즈예요. 그리고 심지어 8 시리즈 중에서도 그란쿱, 뒷자리가 있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뒷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프론트 시트가 1성로 사이즈로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의외로 앞 시트를 완전히 바짝 붙여 앉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다리를 완전히 길게 쭉 뻗고 운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란쿱 8 시리즈에 걸맞게 꽤나 안락한 뒷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 키가 지금 180인데 감독님 같은 경우도 타셨을 때 다 을랑말랑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시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차가 메리노 가죽 옵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냥 뒷자리의 착좌감 자체도 정말 너무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뒷자리 같은 경우도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파나메라보다도 편하고요. 지금 AMG GT63보다는 당연히 더 편하고요. 물론 지금 여기서 이 앞을 바라봤을 때 앞쪽 시트 자체가 너무 거대해서 파나메라 리뷰하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뒷자리에 타있는 승객이 이 공간을 다 떠나서 상당히 좀 차가 좁다, 답답하다라고 느낄 여지가 굉장히 좀 다분하고, 그로 인해서 이 답답한 시야 때문에 멀미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지 착좌감만 놓고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 차종 중에 가장 우위에 있고, 특히나 또 이 등받이뿐만 아니라 이 아래 엉덩이가 닿는 부분 있죠. 딱 엉덩이 있는 부분은 끝까지 싹 파놓고 허벅지는 이렇게 좀 들어주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상당히 좀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공간도 충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는 대형 세단이에요. 그리고 4명이 타고 편안하게 장거리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BMW가 지금 요즘 M 모델들을 사용하는 에어서스를 버리고 사용하는 X5M에까지 에어서스를 버리고 사용하는 지금 이 M 스포츠서스가 진짜 정말 대단한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안락함과 컴포트함을 갖다 버려도 어느 정도 것 갖다 버렸어야지. 이거는 뭐 고속에서까지 서스펜션 그 범프 될 때, 리바운드 될 때 모두 다 너무 하드해서 진짜 타면 탈수록 저 뒷자리는 왜 있는 거지? 폼인가? 짐칸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계속 들고,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 자체가 정말 거의 모든 상황에 차가 이제 한계 상황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세팅값에 초점을 맞추고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M모드를 꺼서 서스펜션을 가장 소프트하게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서스펜션 감쇄력을 가장 단단하게, 가장 하드하게 해놨을 때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바닥에 아주 미세한 요철까지도 차량 안으로 다 느낌을 전달해 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장점이라면, 네, 그냥 소프트 모드에서도 이런 스티어링의 느낌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BMW의 최근에 굉장히 계속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X5M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그 세그먼트에서 지들만 이 코일오버 쇼크를 갖다 쓴단 말이죠. 물론 코일오버 쇼크를 씀으로 인해서 장점들이 분명히 생겨요. 더 가벼워지고요, 더 경쾌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X5M이나 이런 차를 트랙에 들어갈 리는 없지만, 그래도 뭐 트랙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막 200km로 차를 코너에 집어 던졌을 때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 사용한 다른 그 동급 뭐 RSQ8이나 카이엔이나, 얘로 비교한다면 AMG GT63이나 파나메라보다 이 BMW의 이 서스펜션이 분명히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M이어도 일단 얘는 대형 세단이고 일반 도로에서 타는 앤데, 심지어 럭셔리하게 타는 앤데, 근데 이게 이제 럭셔리라고 자꾸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실내 컬러가 혹시 거슬리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뭔가 비싼 거를 막 다 걸쳤는데 패션 테러리스트 같은 느낌 있죠, 가끔씩 주변에. 뭔가 다 이렇게 원단 같은 거는 막 되게 고급인가 보다 한데, 뭔가 패션 테러리스트 같은 왜 이렇게 느낌이 왜 이렇게 사짜 같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지금 M8에 들어가 있는 메리노 이 아이보리의 브라운 조합이 좀 느낌이 그렇거든요. 이게 자꾸 그 장안동 지역 비하 발언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그 BMW 리뷰할 때마다 자꾸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에 그 7 시리즈는 이 퀼팅의 마감 자체가 좀 장안동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컬러 조합이 장안동 느낌인 것 같은. 이 브라운이 그 브라운이에요. 그 누가바 알죠? 그 누가바 브라운이고, 그 누가바 브라운의 이 블랙 하이그로시의 아이보리 시트가 왜 이 도어에는 또 이 바우스앤 윌킨스 오디오가 또 쫙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이상하지? 전에 에스컬레이드도 다 좋은데 실내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이걸로 저희가 한번 커버를 해봤는데, 이걸로 또 한번 커버를 좀 해볼게요. G독 짠! 기억하시나요? 우리 게이즈카의 G독 방향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테일이 진짜 끝장납니다. 디테일이 일단 끝장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리필킷 있잖아요. 리필킷이 진짜 이렇게 은은하게 향 오래가는 깔끔한 리필킷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쏙 빼서 뒤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끝. 그리고 또 방향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방향제라는 게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향이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뭐 빠른 분은 2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맨날 사가지고 갈아 끼기 귀찮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액세서리, 인테리어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방향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이즈에서 요즘에 뭐든지 이제 뭐 구독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방향제 같은 경우도 이 리필킷을 구독으로, 그런데 또 저희 모트라인과 함께 할 때 그냥 하지 않죠. 런칭 이벤트, 이 구독 프로그램 런칭 이벤트로 해서 지금 구독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6,900원에 계속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뭐 2주에 한 번 받겠다, 한 달에 한 번 받겠다, 2달에 한 번 받겠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신청하시면서 정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벤트 기간, 런칭 이벤트 기간 동안에 하셔야 앞으로 쭉 지금 이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해서 구독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는 항상 꼼수가 있죠. 그냥 한번 써보고 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신청하신 다음에 6,900원에 그냥 일단 한번 받으시고 나서 그냥 한 달 있다가 해지해도 된다는 거, 위약금 같은 건 없다. 진짜 좋은 향들 많은데 디테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아무튼 게이즈, 원래 이 무선 충전 거치대 때문에 저희가 이게 게이즈가 백화점에 싹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 일일 판매 사원 하면서 그때도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게이즈 거치대
이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응이 되게 좋았었죠. 뭐 맥세이프 타입도 있고 가로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존재하는데, 네, 이번에 지금 요거 할인 이벤트 하면서 네, 무선 충전 거치대도 다 20%짜리 할인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쿠폰 코드 모트라인 입력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고, 요거는 또 새로 나온 건데 뭐냐, 요즘에 갤럭시 플립 쓰시는 분들 많죠. 플립 3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게 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플립 3용으로 전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플립 3 닫아놓은 상태에서 걸어놓는다 하더라도 네, 버튼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거치가 되는 네, 플립 3용 무선 충전 거치대도 나왔으니까 네,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갑자기 숙제로 이어져서 죄송했습니다. 자, 계속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M8 같은 경우에 이런 하드한 스포츠성에 맞춘 서스펜션 세팅만 너무 이제 아야 오예야 너무 이쪽으로 지금 세팅값이 몰려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경쟁 모델들 AMG GT63 같은 경우에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고 또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거기에 플러스 옵션 넣으면 PDCC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컴포트 모드에서는 진짜 대형 럭셔리 GT카에 걸맞는 그런 안락한 느낌을 만들어 주다가도 스포츠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 감세력 변화의 폭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파나메라 GTS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을 무지성으로 막 그렇게 하드하게 안 가도 걔는 되잖아. PDCC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럭셔리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진짜 잔요철, 큰 요철 진짜 정말 부드럽게 싹 다 걸러내면서도 PDCC가 운동 성능은 또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물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 차 자체의 피지컬이 너무 좋아가지고 느껴지는 그런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차가 너무나도 똑똑한 그냥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초대형 럭셔리 세단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소프트하면서도 스포츠성도 잡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차종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진짜 변태 같은 차다, 이 실내 컬러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미션도 또 이 아쉬움에 큰 한 몫을 하죠. 물론 빠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오토 미션으로 이런 느낌을 만들까?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파나메라 GT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8단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도 AMG 전용으로 개발된 MCT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녀석의 변속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오토 미션, 그 토크 컨버터 미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신형 M4 같은 경우에 이제 MDCT를 버리고 그냥 ZF 8단으로 이제 다 넘어왔는데 그의 버금가는 아쉬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미션에서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진짜 빠르기는 한데 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주는 맛이 M5만도 못해요. M5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변속할 때 온 몸을 진짜 뒤에서 한 번씩 탕 쳐주는 그 정도의 변속 충격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지금 이 M8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G8이 M4에 들어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분명한 거는 운전을 하면서 그 변속할 때 주는 그 재미를 느끼게 해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M이어도 그렇지 이거 M6 때도 그러더니 카본 루프 강제도 수주는 거는 진짜 이거 너무 오버 아닌가? 자, M8 컴페티션 그랑쿱. 자, 저 같은 경우에 모든 차를 리뷰함에 있어서 이 차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차일까? 이 차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할까?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차는 어떤 용도구나 라는 거를 딱 찍고 나서 그 다음 리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차는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랜드 투어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는 차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장거리도 장시간, 긴 시간 편안하게 넷이 타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차라고 봐요. 그런 다음에 스포츠성까지 함께 잡아줘야 되는 게 이 고성능 럭셔리카들의 숙제라고 봐요. 그런데 BMW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숙제하기가 너무 귀찮았던 나머지 너무 그냥 돈 안 들이고 쉬운 방법으로 그냥 한 마리 토끼만 잡자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X5M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형 모델에 와서는 뭐 이렇게 별다른 칭찬을 하지 않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BMW M이 가고 있는 방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가죽 컬러 매칭만 빼면은 이 럭셔리한 실내, 저 안락한 뒷자리에 이 승차감과 이 스티어링의 느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어링도 사실 아까 이제 좋은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고, 사실 스티어링 자체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잠깐씩 손 바꿔 잡는 정도, 그리고 이 털 시그널을 작동시킬 때 아주 미세한 손동작 이 한 틱만으로도 차의 거동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정도로 예민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또 이 대형 차량들, 이런 차량들에는 또 맞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뻑하면은 차가 자꾸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들릴 테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AMG GT43을 리뷰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파나메라가 이제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어떻게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일단 가격을 올리자, 일단 가격을 높게 하면은 팔리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무지성으로 만든 차가 아닌가 싶네요. 자, 아무튼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주분께도 이런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차를 도대체 왜 사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돌아오는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이 차 나 말고 아무도 안 타. 네, 사실 어쩌면 그걸로 끝이기도 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